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후보 등록 마감까지 단 이틀을 남기고 국민의힘 내 단일화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는 자당 후보를 두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지위 인정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 결정 이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서 퇴장하자 고성이 난무했고 단일화 충돌은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김문수 측에 대한 본격 경호가 시작됐고 당내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밝히며 백악관 인사를 접촉한 이재명 참모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의 파장으로 전국 법관 대표가 소집됐고 선거법 개정 이슈는 윤석열, 한덕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상 출입이 바뀐 배경에는 개화의 산책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말 바꾸기에 재판부가 질책했고 처미국인 교황 레오 14세가 초강대국 출신 배제라는 금기를 깼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국 차량 관세가 10%로 조정되며 이 연간 첫 타결이 이루어졌고 푸틴과 시진핑이 러시아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했습니다.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의 제주에서는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졌으며 부동산 거래가 묶여도 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8,300명이 유급되며 의대협이 정부 측을 고발했고 의사 커뮤니티에 허위글을 올린 의사가 처벌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돌비뉴스에서는 주인 없는 꽃다발, 다시 돌아온 모두까지, 빨강 물들인 파랑 등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고 세금 9억이 투입된 관람시설이 손님이 없어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 폭탄 세일을 빙자한 광고 사기주의보가 발령됐고 곡성군 아이들이 소학과 선물을 받은 훈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문수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며 후보 박탈 절차가 즉각 시작됐고 강제 단일화에 반발한 김문수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하트로 시작된 회의는 6탄저지로 이어지며 그 과정이 그대로 생중계됐고 여전히 후보가 되려면 입당이 필요하다는 한덕수의 무임승차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지만 김문수 전 지사는 경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험지를 찾아 빨강, 파랑이 아닌 유능함을 뽑자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법 신뢰 문제가 촉발되었습니다. 무죄가 명백하다면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아예 멈추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3 계엄 시 경찰, 수방사, 특전사 등 6개 기관이 동원되며 직권 남용 논란도 불거졌고 대통령실은 기록관과 공매 등 디올백 결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요양원 제보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으며 끊임없는 언론 장악 시도 속에 이제는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모가 백악관을 방문해 한국 입장을 설명했고 처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가 모두에게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딸 부부 소득을 직접 관리했다는 검찰의 의혹을 소설이라며 일축했고 미복귀 의대생 8,305명은 유급되었고 46명은 재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뽀빠이 아저씨로 사랑받은 이상용 씨가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와 대선 후보 인정 관련 가처분이 모두 기각되며 후보 교체 금지 가처분 소식과 함께 단일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가 종료되며 후보 교체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불법 단일화 논란과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의총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 텃밭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왕이 아닌 일꾼을 뽑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졌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막장 드라마에 비유하며 중도 보수는 자신이 대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가 국민을 겨누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죄일 때만 재판이 계속되는 입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전국 판사들은 사법 선거 개입과 재판 독립 침해를 논의했습니다. 레오 14세가 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으로 선출되며 바티칸은 열광했고 깜짝 선출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허위 신고가 수십 번 반복되는 등 신고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으며 세계라면 축제에서는 물바다로 변한 행사장과 텅 빈 매대에 대한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됐습니다. 지붕을 뚫을 듯한 우박 폭풍에 대해 중국의 인공강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 설치된 ATM을 통해 가상화폐가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병살인의 78%가 1년 내 발생해 초기 지원의 절실함이 드러났으며 8천여 명이 유급을 받고 46명이 제적되는 등 유급 압박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반미연대를 과시한 중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을 만났고 노년 건강을 돕는 푸드테크가 맛과 영양을 맞춘 식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김문수, 한덕수 측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으나 여론조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김문수 후보의 후보지위 인정과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후보 교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측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강제 단일화는 불가하며 이번 결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주자 일정을 소화했고 한덕수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며 비난을 이어갔고 이준석은 퇴장해야 할 세력이라며 이번 사태를 막장 드라마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며 사법부가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3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9%로 누구와 붙어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단일화 주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6일에는 전국법관회의에서 이재명 판결 논란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안공항에서는 1년 반 사이 1cm의 땅 꺼짐 현상이 확인됐고 지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달해 6월에 정밀 진단이 이뤄집니다. 무료 세차를 미끼로 한 신종 절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페루에서 20년간 사목을 했던 새 교황이 2년 뒤 방한할지 주목됩니다. 노인 나이를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가덕도 신공항은 공사기관 이견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가족 친화 정책의 민간 확산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푸틴과 시진핑의 밀착, 북한군의 참석, 김정은의 전술 핵무기 신뢰성 강화, 보복과 재보복으로 인한 핵보유국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첫 무역합의, 미중 첫 협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봉권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씨가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의대생 유급 및 제적이 확정되면서 교육부 차관이 고발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